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증여하고 상속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으로 만약에 증여와 상속을 하게 된다면요, 그 손해는 수억 원이 아니고요,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가 무려 500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80억 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양도가액이 500억 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무려 420억까지 나오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최고세율 49.5%까지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양도세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원 양도시 420억 원이 바로 양도 차익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15년 이상 보유했으니까요. 30% 126억 원을 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세 표준은 294억 원이고요. 세율은 45% 구간이죠. 누진공제 6,594만 원 빼주니까 양도세가 무려 13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또 플러스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양도를 하게 된다면 무려 총 세금은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거래 비용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500억 원을 양도하고 나서 세후 자산은 355억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상속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5억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제 합계는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하니까 37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318억 원, 세율은 50%고요. 누진 공제 4.6억 원 하니까 상속세가 무려 15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양도하면서 바로 상속세까지 걱정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145억 원, 상속세가 154억 원, 토탈 300억 원 가까운 299억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500억 원에 양도하고 나서 양도세 내고 상속세 내고도 201억 원이나 남았다고요. 그것이 아니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도하고 나서 바로 상속이 발생된다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 꼬마 빌딩이나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요, 부동산을 양도하겠다 해놓고 나서 양도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했을 때 그 걱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다. 그렇다면요, 그것까지도 고민해야 되겠죠. 차악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까웠던 멀던 미래에 상속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차악이 되겠습니다. 만약 자녀한테 10억 5천만 원 증여하고 마중물 증여죠. 자녀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한테 10억 1천만 원, 손자녀 2명한테 10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41억 6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요. 증여세는 11억 4백만 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증여 이후에는요, 증여재산을 합산하거든요. 상속 발생 시. 비상속인 증여는 5년 이내 것은 합산하고 상속인은 10년 이내 것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누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증여 후 남은 자산 313억 원이요,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뒤에는 419억 원, 10년 뒤에는 561억 원으로 최초 양도가액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를 하고 나서도 그 정도 증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양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것은 뭐 최악 중에서 어떻습니까? 차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 내고 상속세 상속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최악이 된다는 것이고요.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상속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악이 되니까 최악과 차악을 동시에 우리는 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이 발생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은 건물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속 시 상속가액 대비 양도가액을 비교할 때 양도차익 미미로 나중에 상속인들이요, 이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에
추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입장은 그렇진 않겠지만요. 하지만요, 이렇게 1등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달, 올해 안에 사망할 거야 하고 사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달 아니면 올해 안에 사망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경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로 눈뜨기보다 더 심한 상속세 핵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멤버십한테만, 회원한테만 오픈되어 있으니까 절세 노하우를 배우셔갖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돌아가실 줄 알고 보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0억 원의 부동산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는 226억 9천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10년 뒤에 돌아가신다면요, 상속재산은 740억 원이고 상속세는 무려 346억 원이나 되거든요. 20년 동안 사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상속재산은 1095억 원, 상속세는 무려 524억 원입니다. 30년까지 골골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은 1621억 원, 상속세는 무려 787억 원. 과연 이런 상속세를요, 자녀들이 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냅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납을 한다는 것은요, 빌딩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기획재정부가 공매로 캠코에 공매를 신청하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입찰자는요, 공매 입찰자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이상하지 않더라도 자기랑은 우호적이 아닐 수가 있겠죠. 최악의 한 지붕 두 가족의 폐해가 발생됩니다. 새로운 그 뭐랄까 공동 그 소유자한테 그 사람하고의 알력이 생기거든요. 임대 관리나 매각 관리나 아니면요, 대출 관리, 기타 등등 사사건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것과 아니면 가만히 있는 보유하는 것은 절대로 정답이 아니죠. 그리고 양도 후의 증여 또한 상속되는 경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을 갖고 계신 분한테 그냥 상속하세요, 그냥 보유하세요, 아니면 그냥 양도하세요, 양도 후 증여하세요,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될까요? 사전 증여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토지만을 증여하는 콘스탄트 김의 그 파샬 기프트 부분 증여가 절실하죠. 그렇다면 절세 전략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꼬마 빌딩에 최소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가액을 인하시킨 이후에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 있겠죠. 왜냐면요, 감정평가는 시가를 반영하는데 시가는 계속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한다면 낮게 하는 것과 높게 하는 것은요,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엄청난 증여세 관련돼서 500억 원이라면 20%면 100억이잖아요. 그 정도 변동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가액이라면 시세 대비 10%로 낮을 경우 증여세는 절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인을 최대한 분산해서 증여세 절세 전략을 강구하면 되겠죠. 또한 자녀가 미혼 자녀라면요, 반드시 결혼을 시키고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녀의 배우자 어떻습니까? 그 사위나 며느리한테도 증여할 수 있고 출산 시 손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축차적으로 증여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당장 증여세 납부할 때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거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결책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연부연납이죠. 5년 동안 6회에 거쳐서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니까 연 단위로 늘려서 납입한다는 것인데 할부로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수중인 임대소득 창출로 증여세 재원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대출금과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생길 경우 만약에 증여하겠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는 5년 10년 뒤에는 해당 부동산은 500억이 아닙니다. 700억 800억 1000억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꼬마 빌딩을 증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돈을 절세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증여세도 절세하고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고, 나중에 양도세도 절세할 수가 있고, 또한 종합소득세 어떻습니까?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산으로 그것마저 절세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까지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로 증여인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납부하고요.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여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증여를 늦추고자 한다면 10년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 500억 원이었을 때요. 10년 전에는 시가가 2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여하지 않은 것을 통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500억 원이다 이거죠. 10년 뒤에 하겠다? 그때 1000억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500억 대가 훨씬 더 행복했어 하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후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앞으로 10년 후에 똑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절세에는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켜서 자산을 불릴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종합자산관리사는요, 정말로 오케스트라, 10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전문성과 통찰력과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겠죠. 요구되는 역량은 이렇습니다.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알량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도 깊은 지식이고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또 없다면요,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상당한 굉장히 진일보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기관 편이 아니라 판매인 편이 아니라요, 자신의 입장에서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이것을 대신해서 집행해주는 집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돈을 버는 일이고, 돈을 절세하는 길이고, 돈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명한 그 종합자산관리 선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번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당신의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되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금융기관하고 가입자 간에 이해상충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집개는 안 묻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안 묻니다. 당연하죠. 자신한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먹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행인들은 물겠죠. 바로 이것이죠. 이해상충이 일어났을 때 자신한테 연봉을 주는 회사를 배신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푼도 안 주는 당신 편을 들겠습니까? 절대로 당신 편 들지 않을 거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립된 사람이 필요하고 CFP라고 하는 그 적격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까지도 실행시킨다면 적어도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 투자 우산을 동시에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겠죠. 당연히 다 해당될 겁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컨설팅 3,300개 이상을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PB나 WM 그 웰스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자산관리사들의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CFP 교수를 했고요. AFP K 전과목 교수를 했고, 펀드 투자 상담사 약 15개 과목, 옵션, 선물, 아니면 뭐 파생 상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채권, 주식, 펀드 여러 가지 15개 이상의 자격 교수를 지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를 이룩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해 드리는데,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건보료까지도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금융상품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자산 배치를 통해서 이것 또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거나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달 세미나는 8월 9일 금요일,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가능한 날에 오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강남역 공간 2지가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회차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렇습니다. 강남역 공간 2지 스터디룸 카페가 5번 출구에서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악의 증여와 상속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남들이 보면 괜찮아 보이는 플랜 같은데요, 돌이켜보면요 수백억 원 손해가 나거든요. 이거 정말로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격 컨설팅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